네, 황금전략 월요일을 또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항상 월요일마다 이번 주는 천국주가 될 것이다, 뭐 지역주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이번 주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시작이야 오늘은 좀 안 좋게 좀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좋으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예. 있듯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지난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랬어요. 뭐 올라갈 듯 하면서도 좀 제자리를 걸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전에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우대 금리가 발표되었는데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됐는데 LPR이 발표됐는데 동결을 했어요. 뭐 그래서 좀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시장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들과 종목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빅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주 텐트플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주말 사이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오늘 그렇죠. 관련주인 레몽레인이 15% 넘게까지 급등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밌나요, 매니저님?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저도 좀 약간 환타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전과 그냥 뭐 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길래 그냥 재벌집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근무를 하던 분이 갑자기 또 과거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다시 환생을 하고 뭐 그런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토리에서 조금 약간 좀 더 복잡해지는 스토리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타지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봤습니다. 뭐 시청률 좋게 나오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10%. 그러니까요. 그죠? 10% 나오면서 오늘 관련 주인 이제 레모네인이 좀 크게 상승했었고 뭐 SLL이라는 회사와 이제 합작으로 좀 만들고는 있는데 아무튼 레모네인이 좀 큰 회사는 아닙니다. 큰 회사는 아닌데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회사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이렇게 걸작에 또 제작을 하게 되면 과거에 A스토리도 그랬었죠. A스토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뭐 킹덤이라는 또 걸작을 좀 만남으로 해서 넷플릭스에 그때부터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리기 시작했는데 레모네인 느낌이 좋습니다. 과거에 저 A스토리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감정을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콘텐츠주에 대한 호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6년 만에 한국 영화가 방영됐다고 합니다.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인데요. 잘 모르시죠, 메이저님? 저도 찾아봤어요. 예. 강변 호텔을 찾아봤는데 일단 뭐 호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호텔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내용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심플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아버지가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시인인데 자기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둘 것 같아가지고 자녀를 또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인이 아픔이 있는 이제 분이 또 아는 지인을 또 불러가지고 그 아픔을 그 호텔에서 좀 치유해 나간다라는 뭐 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기도 하지만 좀 뭔가 좀 감동이 좀 느껴지는 뭐 그런 줄거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한국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또 이런 걸작들을 중국의 OTT에서 방영을 한다. 일단 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펄어비스가 게임 판호가 열렸을 때 다들 환호했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가겠다. 게임주들 이제 뭔가 추세적인 움직임과 강한 상승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펄어비스가 지금 현재 올해 초에 비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펄어비스가 무려 뭐 14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 움직임이 올해 계속해서 주가가 그 레벨 다운이 되면서 주가 좀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OTT가 열렸다고 해서 중국적 OTT가 이제 열렸다고 해서 뭐 관련 종목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 빗장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월드컵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제 만나보시죠. 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또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했는데 한국 일정이 공교롭게도 밤 10시라고 합니다. 10시에 축구 경기라고 하면은 치킨과 맥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시켜야죠. 네,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도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오늘 제주 맥주가 급등을 보였고 또 이외에도 육계 관련주인 마니코가 상승했고 교촌 F&B도 최근에 한 달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테마로 떠오르는 월드컵 치맥 관련주가 주가에 반응이 나오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아직 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네. 다음 달 12월 19일까지 개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약 한 달 가까이 좀 남은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좀 흐름 자체가 오늘도 제가 뭐 장중에 계속해서 수급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봤는데 좀 뭐라고 해야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뭐 좀 이런 주가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진짜 움직인다면 하이트 진로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줬다면 좀 기대감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하이트 진로는 좀 조용했어요. 좀 조용한 움직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내일은 또 하이트 진로가 또 강하게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뭐 있겠지만 아무튼 하이트 진로가 좀 더 강하게 좀 움직여준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은 좀 받을 것 같아요. 현재는 좀 테마성이 강하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함께 움직여준다면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진로의 좀 움직임을 내일부터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뭐 동사가 좀 움직여준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에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로미터로 화이트 진로를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미터로 화이트 진로를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테마에는 가벼운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월드컵 특수를 받는 종목을 단기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되는 회사라면 저는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또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TV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중계권을 따내면서 2018년이었죠. 2018년도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도 동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컵 중계권을 좀 따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순 방문자 수가 28%나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순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매출 캐파가 전체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5일 연속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부터는 아마 좀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테마로 떠오른 종목들 안에서 아프리카 TV 반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주가 추세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은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슈죠.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짚어볼게요. 네, 오늘 이 수소 유통 인프라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 역량을 확대하겠다 등등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던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쏙쏙 알려주세요, 매니저님. 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5차 탄소중립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소 공급,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 뭐 CCUS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무탄소 전력 공급이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좀 발표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수소 액화 부분인데요. 이 수소 액화 부분에서 2030년까지 국산화를 내년에는 이제 하루에 0.5톤씩 생산하고 그리고 2030년에는 수십 톤씩 생산하겠다는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석탄 발전에서도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를 해서 석탄 발전에 있어서 2030년까지 50%까지
무탄소 전력 공급 분야에 공을 좀 들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수소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무려 2자릿수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소 네네. 관련주, 리튬 관련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원에 대해서 무기화 얘기가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석유 쪽이었는데 이제는 석유 쪽이 아니라 이제 화석연료 쪽이 아니라 새로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 이제 망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칠레라든가 그리고 아르헨티나라든가 이쪽 남미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리튬이 많이 좀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동맹을 또 어느 정도 좀 자기네들끼리 좀 만들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자원에 따른 자원 무기화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가 좀 안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가공을 하고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회사들의 움직임들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니켈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고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에 대한 소비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소 리튬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왔던 빅이슈 3가지 짚어봤고 저희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전략적으로 네. 포트 방어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달 초에 공략했던 고려아연이 지금 11%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를 또 당당하게 터치했습니다. 지금 잘 올라와 줬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네.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연을 고려아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연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연을 판매를 얼마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LG화학과 양극재 물질에 대해서 합작사를 만드는 부분들은 동사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동사의 또 대주주가 대주주 또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흐름은 어느덧 고려아연이 이제 아연 쪽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려아연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 고점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68만 원까지 올라가셨어요. 68만 원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68만 원 밑쪽으로 해서 저는 한 70만 원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이라든가 수급 움직임이 차분하게 너무나 시장과는 반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률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려아연 70만 원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주가 추이 더욱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일 시장 흐름을 타고 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 공략주 열어볼까요? 네, 내일 주 공략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주 공략주도 자, STX요. 네, STX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니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 STX를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STX를 제가 뭐 가지고 나온 거 아무래도 STX 하면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STX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의 무역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뭐 지분 관계 STX 그룹과의 지분 관계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수출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물류 사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런 물류 전문 상사로서 우리가 좀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태백시와의 어떤 이제
2차 전지 니켈이라든가 그리고 리튬에 대한 이제 개발 부분들, 거기다 이제 설비 투자한다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STX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주가 움직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STX 하면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거의 900%에 가까운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나마 좀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면서 450%까지 좀 줄인 상태고, 유보율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유보율보다는 이제 자본 총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0억대였는데 지금 이제 1,300억대까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동사에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STX가 아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재무 상태가. 그리고 새롭게 니켈 사업과 리튬 사업을 해나간다면 STX 같은 경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볼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TX 오늘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네네, 시점에서 그렇죠. 좀 바라봐도 될까요, 매니저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았던, 재무 상태가 안 좋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투자자의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일단 저는 오늘 7,200원으로 마감되었지만 목표가는 10,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6,500원에서 6,800원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켈 관련주로 떠오른 STX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 10,000원과 손절가 5,500원 참고하셔서 또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일을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섹터별 전략과 공략주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한 분 더 모셔서 저희가 고인스탑으로 종목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